자, 47회 해설하겠습니다. 47회. 다음은 흑색종 종양 항원을 찾기 위해서 한 실험이다. 흑색종은 이제 멜라노마라고 하고요. 보통은 그 멜라노사이트가 암세포로 바뀌었을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 암에서만 새롭게 발견되는 새로운 항원들을 우리가 종양 항원이라고 불러요. 종양에서만 발견되는 단백질. 한 종류 단백질이 아니라 뭐 A 암이면 A 항원이 될 거고 B 암이면 B 항원이 되겠죠. 암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흑색종에서 mRNA를 분리했대요. 그냥 단수로 써 있지만 mRNA 여러 종류를 얻었겠죠. 걔네들을 다 이제 cDNA로 만든 겁니다. cDNA 1, 2, 3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었겠죠. 아래 그림이 3개라서 그냥 3개만 쓴 겁니다. 걔를 표적세포 A에 도입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세포겠죠. 이 아래서 이제 세 번째는 세포가 표적세포 A가 되겠습니다. 각 표적세포를 사람 X에서 분리한 T세포와 함께 반응하면서 표적세포가 파열되는지 확인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면역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람 X에서 이미 흑색종에 있는 항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펙터 세포인 TC 세포를 얻었기 때문에 이 보통의 세포를 이 TC 세포랑 섞었을 때 파열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래 죽게 되려면 얘가 TC 세포여 가지고 포포린이나 그랜자임으로 얘를 죽여야 되고, 얘는 MHC1의 항원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파열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포를 죽이는 T세포는 T세포를 분리했다고 했으니까 TH는 세포를 죽이지 못해요. TC만 MHC를 인식해서 종양 학원을 동시에 인식해서 죽었을 테니까 이 MHC는 MHC1이겠죠. 일종 MHC가 MH1입니다. 자, 지식형이죠. MHC1에 올라가는 거는 ER에서 MHC1과 결합한 후 제시하죠. 리소좀에서 결합하는 아이는 MHC2입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DNA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포 A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DNA를 집어넣은 거지 단백질을 집어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세포 안에서 이게 새롭게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 세포 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MHC1과 결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리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사람 X에서 분리한 체세포를 표적세포 A로 이용할 수 있냐? 표적세포 A라고 하면 종양 항원은 없는, 그 다음에 그 TC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자신의 MHC1을 발현하는 세포면 되잖아요. 그렇죠? 섬유화세포, 자기의 세포니까 MHC1 있겠죠. 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원래 표적 A는 원래 종양 항원이 없었죠. 섬유화세포는 암세포가 아니니까 종양 항원이 없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cDNA로 종양 항원을 넣어서 MHC1에 발현할 수 있는 세포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왜 안 죽냐라고 하면, 종양세포라고 해서 무조건 다 mRNA는 종양 항원만 발현하는 게 아니죠. 1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알부민, 이번은 유전자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정상적인 단백질일 수 있으니까 그 정상 단백질이 올라간 애들은 당연히 파열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니은 4번. 니은은 흑색종 세포가 가진 종양 항원을 암호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유일하게 세 번째 있는 아이만 죽었잖아요. 파열된 아이한테 집어넣은 이 표적세포 니은만 종양 항원이 발현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결과를 보고 4번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지식형이죠. 디귿세포가 얘를 죽였죠. 죽일 때 TC세포는 포포린이나 그랜자임으로 죽인다 라는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보기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2번만 틀려요. 자, 2번. 다음은 백신이아 바이러스. 우리 없어진 바이러스라고 했죠. 얘는 그룹 몇 번 바이러스였죠? 그룹 1번 바이러스입니다. 그룹 1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원래는 그의 유전체로 DNA를 가지는데 그 바이러스의 유전체 사이에 원래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지 않던 다른 바이러스,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집어넣었다. 자,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에서 생긴 암을 유발하는 항원 유전자를 제가 T 항원이라고 할게요. 실제 이제 폴리오마 바이러스 중에 T 항원이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입니다. T 항원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T 항원의 유전자를 제조합 우드 바이러스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다음에 글씨를 읽지 않고 그림을 설명할게요. 그러면 걔를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생쥐한테가 집어넣어. 생쥐한테 집어넣는데 이따 아래에서 보시면 이
종양 항원에 대해 반응하는 그 세포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니까 여기 너준의 이 G에서는 이 T 항원이 발현되겠죠. 그러면 그 T에 대한 이펙터 세포들이 생기겠죠.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켜서, 이건 제조합한 게 아니라 직접 감염시켜서 만든 종양세포 A를 이미 저 항원으로 활성화시킨 세포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이미 이 GX 안에는 이펙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종양세포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G에서는 종양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졌습니다. 이 T세포 중에서 활성화된 것 중에 CTL을 같은 스트레인의 다른 개체한테 주사를 해주면 이펙터 TC가 있으니까 종양세포를 이식해도 얘네들이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 G에서도 종양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대조군 어떠냐? 대조군은 우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 바로 종양세포를 이식한 게 대조구죠. 여기는 이 종양세포를 죽이는 이펙터 세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종양이 발생했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졌습니다. 자, 가에서 제작한 제조합 우드 바이러스가 생쥐에 감염됐을 때 그 T 항원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 반응을 하는 TC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종양세포 A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 맞고요. PV가 암호하는 종양항원, 제가 T라고 했죠. T항원에 결합하는 T세포를 G 이 A 동그라미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자, 이거는 마지막 마와 바의 결과로 우리가 T세포를 이식했을 때 다른 생쥐한테도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근데 보통 시험엔 잘 안 나오는 보기야.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이 문제 이렇게 좋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여기는 마바에서 T세포를 이식했을 때 종양세포를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세포성 면역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그냥 해석한 거죠. 근데 이건 일반론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시험에 나온 전형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그냥 넣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워두세요. 바이러스, HIV가 들어갔을 때 사람 몸 안에서의 항체의 변화, T세포의 변화, HIV 변화. 이론적인 건 계속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가단계에서는 잠깐 동안 바이러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HIV가 감소하는 겁니다. 항체에 의해서도 감소하고 면역 세포들에 의해서도 감소하는 겁니다. 자, 2번. 이것은 1번이 맞고요. 2번은 지식형이죠. 항체는 우리 T세포가 아니라 B세포,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죠. 틀리고. HIV 감염된 즉시 면역 결핍 증상이 나타나냐. 이것도 제가 시험에 나오는 보기라고 했죠. 면역 결핍 증상은 에이즈라고 불리는데 에이즈는 T세포의 수가 200개 미만으로 떨어질 때 나타나지, 좀 있다 나타나지, 한 5년, 10년 있어 나타나지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4번. 백혈구의 수는 기억보다 니은에 더 많다라고 했는데 백혈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 니은 성토 됐을 때는 에이즈 증상이 됐을 텐데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해지지 않아요. 면역세포가 활발해지지 않으면 항원이 들어와도 분열하지 않죠. 증식하지 않으면 백혈구 수는 감소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니은일 때 더 적어요. HIV 수가 증감에 따라서 항원항체 반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 위에 데이터를 보면 HIV 수가 증가하는 후기에 가게 되면은 항체가 거의 없어지죠. 그러니까 항원항체 반응 잘 일어나지 않겠죠. 4번 뭐 쉽죠.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시험 나오는 강력 예상 문제니까 외우세요. 꽃가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형질세포가 IgE를 만들게 되면 IgE에 대한 FC 형체가 있는 비만세포에 붙어있다가 다시 한번 꽃가루가 나오면 신호 전달돼서 히스타민이 나와서 알레르기 증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항체 반응의 일종인 게 항원인 알레르기 원이 들어와서 항체 IgE와 결합하면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죠.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 1, 2, 3, 4, 5니까 확실히 맞는 거 틀리는 거 찾다 보면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2번 가에서 꽃가루는 항원으로 작용했다. 그렇죠. 우리 꽃가루 같은 걸 알레르기 원이라고 하는데 알레르기 원은 일종의 항원이에요. 맞습니다. 나에서 비만세포는 꽃가루에 대한 항체를 분비한다. 완전 틀린 보기네요. 항체는 B세포가 분비하는 거고 비만세포는 IgE
항체랑 결합만 되어 있는 겁니다. 3번 틀려요. 히스타민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알레르기 증상은 약해지겠죠. 맞습니다. 꽃가루가 처음 노출됐을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입니다. 꽃가루 2번 이상 노출돼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라 제가 시험에 집어넣었어.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바로 해도 되겠죠? 생쥐 A에다가 항원을 처음 집어넣으면 1차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다 다시 똑같은 생쥐한테 A한테 항원을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2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죠. 근데 거기서 기억세포만 얻어서 다른 개체인 B한테 넣었다. 그럼 B는 기억세포가 항체를 만들진 않으니까 혈장 내에 항체는 없겠지. 그러다가 다시 항원 X를 주사하게 되면은 기억세포는 평생 살 수 있으니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2차 면역 반응 그래프는 위를 참고했을 때 요와 같은 패턴을 나타내는 아이죠. 이걸 다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어서 답은 1번이다. 자, 그다음 6번. 우리 MHC 분자에 대해서도 지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MHC는 한 염색체, 6번 염색체에 또 다 몰려 있죠. 모든 MHC가 몰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DR, DQ, D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DR, DQ, DP 분자 모두 다 6번 염색체에 몰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그 각각의 대립 분자를 이렇게 두 개씩 제가 쓴 것처럼 DR의 알파1, DR의 알파3, DR의 베타1, DR의 베타 494, DQ의 알파5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요 표는 뭐냐면 우리 인구 집단, 우리 인구 모두 다 조사해 보니까 DR의 알파는 알파1, 알파2, 알파3 세 종류가 있다 이런 뜻이고 DR의 베타는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3, 베타 494까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 개체군, 사람 전체를 말하죠. DR 분자, DR은 마찬가지로 MHC2니까 알파 분자 하나랑 베타 분자 하나가 만나야 돼. 이걸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를 개체군에 조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3 곱하기 494, 한 1482가지가 사람의 개체군 내에 존재하겠죠. 자, 2번은 지식형인데 DR도 MHC2잖아. 걔네들이 항원 결합 부위가 제가 이 하이라이트 표시는 여기 펩타이드 결합 틈새 여기서 항원을 결합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대립 분자마다 다른 곳은 대부분 이 알파1이나 이 베타1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달라야 다른 종류 항원과 결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타 사슬의 다양성은 베타1 부위 지식형입니다. 맞습니다. 자, 한 사람의 수장세포 세포표면은 몇 가지 종류의 MHC2가 나타나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제가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대립분자를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DR은 표면에 나타났을 때 알파 하나랑 베타 하나가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알파1, 알파3을 발현할 수 있다고 제가 했죠. 알파1, 알파3을 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짝으로 베타1을 가질 수도 있고 베타 494를 가질 수도 있다. 베타 2를 가질 수도 있고 베타 494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했죠. 한 사람 대립 분자가 두 가지씩밖에 없으니까. 근데 DR끼리 서로 결합해서 MHC2가 된다고 했죠.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다 이형 접합자라면 하나, 둘, 셋, 네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DR에서 네 종류, DQ에서 네 종류, DP에서 네 종류에서 한 사람에서는 MHC가 위와 같다면 12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립니다. 4번은 지식형이죠. DR, DP, DQ보다 MHC2인데 MHC2는 식세포 작용으로 먹었던 단백질들과 결합해서 세포 바깥으로 제시하죠. 4번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MH 분자자에서 이형 접합자와 동형 접합자 중에 누가 더 선택적 장점이 크냐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더 다양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더 다양한 항원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말로 문제를 만든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인데 그 알파 베타 분자가 동형 접합자라고 해봐. 이 사람은 알파1 알파2 이런 거 안 만들어져. 무조건 알파1 베타1 알파1 베타1 알파1 베타1 알파. 이 사람의 품에는 알파1 베타1밖에 없어. 근데 이형 접합자라면 알파1 베타1 알파1 베타2 알파2 베타1 알파2 베타2 네 종류의 MHC2 분자가 세포 표면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형 접합자일 때 더 다양한 항원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 3번이 틀려서 답은 3번. 끝.